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하고 지금 다시 비교해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제 과거 생활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굉장히 좀 반듯할 것 같죠? 네? 반듯할 것 같죠? 반듯하게 제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을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독서 모임 나가기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퍼져서 저희가 TV에 그래도 다행히 여기 보면 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술이에요?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 들고 프로야구 보고 저희 때 그게 주 생활이었습니다. 주 생활이었는데 제가 1년 정도 독서 모임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생활이 굉장히 사실 좀 반듯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는데 원인이 제가 이렇게 그전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는 일상적으로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왔는데 독서 모임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내가 책을 통해서 또 느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느끼고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보다 좀 많습니다. 거기보다 많은 게 제가 40대 후반 중에서 끝자락이겠습니다. 40대 후반 중에서 끝자락에. 그런데 제가 거의 한 47대까지 거의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하고 또 운동하러 가고 또 주중에는 사람들하고 끈수 없나 싶어서 자리 헤매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독서모임에 나오다 보니까 책을 읽고 제가 또 새롭게 깨달음을 또 느끼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실 전에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같지는 않은데 제가 책을 읽고 조금 후회스러운 게 지금 와서 느끼는 감정이 4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책을 읽었었으면 미리 좀 대비를 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제가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50대도 앞으로 40대 후반이니까 아직도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늦게 출발했는데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빨리 달궈야 된다. 빨리. 남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템포로 갔을 때는 좀 빨리 가기 힘드니까 내 스스로가 조금 채찍질을 해서 조금 달리는 시기자 해서 제가 독서에 조금 더 올인을 할 수 있었고 독서를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실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독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독서의 목적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정보의 지식의 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하는 목적이 내가 필요한 일이라든지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내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서를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저 역시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느끼는가 하면 이 사고력을 확장해야 된다. 사고력을 확장해야 된다. 사고력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고 이게 되느냐?
책을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또 최종 목적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의식의 확장.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라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사고방 가치관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의식의 확장이 최종 마지막 독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는 제일 하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인사가 되고 명예를 얻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듯이 지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돈을 떠나서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더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지고 했을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은. 그래서 이 독서의 목적은 이 최종 의식의 확장입니다. 의식의 확장이라는 걸 쉽게 제가 또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택시 기사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금 7천만 원을 두고 내렸는데 택시 기사가 찾아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과연 그게 7천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이었다 그러면 뭐 7천만 원도 큰 돈이죠. 내가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현금 5억을 차에 두고 내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과연 내가 그 주인한테 찾아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할 것이고 내가 이 돈은 내 게 아니잖아. 이게 원래 내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가 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내 의식이 생각이 정립이 돼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가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주체적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독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가야 될 가치가.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남한테 피해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주관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덤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돈은 많아도 예를 들어서 내 의식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자 예쁜 옷, 예쁜 차, 멋진 차, 멋진 가방 보면 갖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돈은 내가 비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식이 높은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과정이 독서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근데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요즘은 내 생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가? 스마트폰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터넷 전부 우리 생각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서 서울을 간다 했을 때 처음부터 내비게이션 틀잖아. 처음부터 대구서 고속도로 대충 다 아는데도 그거 따라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시키는 대로.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너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먹는다 합니다. 아무거나. 짬뽕을 먹든지 뭐 짜장면을 먹든지 아니면 뭐 뭘 먹든지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하는 거를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냥 누가 하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남의 의견에. 과연 이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내 생각이라든지 내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쇠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학생분들도 여기 와 계시고 해서 스마트폰의 한 폐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전장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고 끼는 스마트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하죠? 생각한다고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이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디업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악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1시간만 보고 살아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두엽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나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대요. 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3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자동 꺼지네요. 그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사실 특히 그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더 사실 좀 문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참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일찍 배웠잖아요. 담배 다 배웠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피웠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남 피우니까 안 피우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근데 담배에 대해서 어떤 폐해를 알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하루 10가지 피우는 걸 5개로 줄인다든지, 스마트폰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서 절반으로 내가 줄인다든지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사실 학생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학생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자 86페이지 김범주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크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 강국이라 말하지만 2010년에 이미 학생들의 12%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 그 2010년도 12% 같으면 지금 2015년도 같으면 제가 봤을 때 20%가 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8쪽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학생들만. 학생처럼 생기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옆에 학생 210페이지. 아유, 재수가 없습니다. 제일 긴 거 걸렸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우리 요 학생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자, 우리 민영 선배 252페이지. 자책은 덜 효율적이며 오히려 집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미 선배님 314. 아이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가 아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터넷 사고
예, 317페이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해 왜 아무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왜 아무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일부러 붙이려고. 자, 343페이지. 부유한 부모는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만프레드 슈피처 박사가 쓴 디지털 팀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요약본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 우리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역시도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카톡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폐해를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이 317페이지 보면 왜 여기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학교에서 전자책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거의 비극적인 수준이에요. 사실은 편리함, 그래서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전자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도 일반 종이로 보는 책하고 전자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보는 책하고 이게 들어오는 인식이 다릅니다. 이 들어오는 자체가. 전자책을 읽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이런 부분도, 이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마트 기기라든지 어떤 그 디지털 기기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 생활의 일부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나의 스스로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억누르고 생각하는 힘 자체를 어찌 보면 말살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방향에서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걸 선택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독서에 조금 더, 독서는 우리가 진짜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독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독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서를 하고 싶은데, 저도 한 3년 정도 사실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그냥 읽기만 읽었어요.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읽기만 읽었어요. 정리 안 하고. 그랬더니 3년 읽어도 소용없고 10년 읽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10년 읽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책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지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러분 초서라고 들어보셨죠? 초서. 초서라는 게 책의 중요한 구절을 베껴 쓰면서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쓰는 힘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귀찮아요. 사실은 쓰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집사람이 독서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 그 전에 사실 우리는 별로 책을 안 읽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처럼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1년 후에 지금 현재 하고 1년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일치월장한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초서로 하지는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초서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 독서를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메모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 내 생각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 자체를 조금 다른 의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 생각, 전체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아마 그게. 그래서 그게 한 5대5 정도, 처음에는 무조건 베껴 쓰지만은 나중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비율이 5대5 정도 되면 최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질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 질서라는 부분은 재빨리 적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메모한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내가 그때 생각이 드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깨달아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모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불과 한 1분 뒤에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내가 무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그 당시에 적어야 되지 1분 뒤에 가면 그 생각이 다시 생각 안 납니다. 지나갔던 상황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서를 하고 또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을 적고 질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꼭 그 내가 메모했는 사항을 가지고 꼭 소리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소리 내가지고 제가 적었던 것을 자기가 소리 내가지고 소리 내서 읽으면 이 글짓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 소리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낭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소소하면서 독서하면 빨리 성장합니다. 1년 만에 어떤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근데 그냥 단순하게 독서만 한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는 만큼의 그 단계가 올라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책을 읽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생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을 생각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가 하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하면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을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자, 생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사색이 있고 오른쪽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둘 다 생각하는 겁니다. 고민도 생각하는 겁니다. 사색도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스마트폰에 폐해를 봤듯이 스마트폰을 보면 자꾸 보고 하면 이 생각의 힘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사색을 해야 됩니다. 사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사색이고 고민은 답도 없는 부정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 경계에서 서서 우리는 생각을 하라 하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할 바에는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고민할 바에는.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되는데 96%가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거창하게 보잖아요. 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요걸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요걸 30%로 좀 단축시킬 수 없을까? 조금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전책을 읽는다든지 했을 때 조금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무슨 뜻이지? 괴테는 사색의 대가였었습니다. 괴테는 어떻게 사색을 했냐 하면 매일 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오릅니다. 가파른 산을 매일같이 그러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생각하는 방향이 자기가 가파른 산을 오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오르면 숨이 차고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괴테는 그 숨차고 힘든 부분까지도 사색에 몰입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를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러니까 생각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고전을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그 책을 읽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개발서라든지 쉽게 읽히는 책들은 이 생각의 힘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를 하는데 쉽게 내가 번쩍 드는 거는 이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조금 버거운 거 내가 들기 조금 버거운 걸 들어야지 내 근육이 키워지듯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운 책도 안 되지만은 너무 쉽게 읽히는 책도 생각형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살짝 내 생각해보면 진도는 잘 안 나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책들이 내 생각의 힘을 계속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책을 읽어도 조금 여러 가지로 자기발서도 읽어야 되고 또 인문학적인 책들도 읽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고전 이렇게 처음에 딱 문구를 딱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무슨 뜻인지 이게.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선뜻 아마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아마 이게. 조성경 선배님. 천하는 쉽고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집안은 어렵다는 게 내가 주위에 내 가족들은 내가 다루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가족들은 내가 이거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가족들은. 근데 남은 내가 조금만 해줘도 칭찬 들어요. 남은 조금만 해줘도 남은. 그래서 천하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천하는 오히려 남은 내 가까이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그게 누적이 되면 쉽게 말해서 통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통찰이 미래에 벌어지지 않는 일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전개되겠다. 그 결과가 뒤에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고력의 힘이고 그렇게 예측하고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의식을 확장을 시켜서 내가 정말 어떤 걸 보더라도 부럽지 않고 내 스스로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책 읽는 목적이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하고 고독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외로움하고 고독의 차이.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고독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고독하다고. 근데 고독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냥 힘든 거예요. 외로움은. 쓸쓸하고 좀 부정적이고 좀 힘든 게 외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독은 혼자. 생각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말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근데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고독 혼자 있으면 이게 외로움으로 생각한다고. 고독 혼자 있으면 외로움으로. 누구든지 내가 생각을 힘을 키우고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혼자 해야 돼요. 누군가 같이 있어서는 불편해요. 그것도. 또 같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시간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가 일정 부분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있잖아. 혼자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사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색을. 내가 하는 일, 내가 누구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거를, 또 그리고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 미래에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사색입니다. 사색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책을 읽기 전에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니까 이렇게 생활하던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책을 통해서. 아, 이게 독서를 하는 것은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될 친구다, 친구. 정말로 소중한 친구다. 나를 나답게 지켜줄 수 있는 친구는 책인 겁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견이라고 하는 것도 견. 본다는 얘기, 본. 근데 저 역시도 책을 읽기 전에는 견하지 않았어요. 그냥 영어로 C, 보다. 그냥 영어로 C.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앞에 뭐 나무가 있네. 그냥 저기 뭐 좋은 게 있네. 뭐 어떻게, 뭐가 있네. 그것도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그것도. 그냥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다녔지. 근데 책을 통해서 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견은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아, 야, 이 개나리꽃이 폈구나. 아니면 뭐 진달래가 폈구나. 우리 사시사철, 철철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걸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살아왔어요, 너무 모르고. 근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려고 하니까. 아, 차 타고 가면서도,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감탄을 합니다, 무조건. 와, 멋있다. 스스로 감탄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이 모든 게 전부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가 달리.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이 이제는 와, 풀 한 포기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도 부여하니까 아,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행복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뭔가 좀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책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다. 그리고 그러면 책을 꼭 어느 정도 읽어야 되나,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데, 책을 솔직히 이거 독서관 나와가지고 몇 달 책 읽어보고 아마 크게 이렇게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아마 그것서 큰 거를 얻어낼 거라고 아마 생각되실 거예요, 아마. 석 달, 넉 달, 한 1년 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전에 하고, 1년 전하고, 1년 후에 지금 내가 남들 하라는 대로 33군데 읽어보고, 133군데 읽어보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에 하고 내가 별로 달라진 걸 못 느껴요, 내가. 그래서, 성장하는 데서는 인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계점. 이 인계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하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이 성장에 대한 인계량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1km인지 500m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금 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하다가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근데 누구든지 이 시간의 흐름이 지나야 돼요. 1년, 2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책을 조금씩 읽다가 이제 독서모임 나가지고 1년 됐어요, 1년. 1년 됐는데 1년 전하고 지금 저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저는 좀 많이 달라진 거 느껴요. 느끼는데 제가 1년 되고 지금 독서 기본 과정하고 독서 경영 마스터까지 하고 했는 단계가 저는 이제 사실 1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남들 한 3, 4년 할 거 사실 저는 1년 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독서 모임 되고 있는 독서 모임 거의 다 가고, 책 다 읽고, 거의 안 읽고 간 적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남들은 열심히 했어요. 했는 게 이제 겨우 사실 1단계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1단계. 근데 지금부터 제가 2단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1단계가 뭔가 하면 이제 원명을 단계였어요, 원명을. 내가 책을 읽고,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지 내가 어떻게 발전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낀 게 이제 1년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게 당연스럽게 얘는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친구다고 생각하고 느낀 게 1년인 거예요. 앞으로 2, 3년이 저는 좀 강하게 몰아붙이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하면 제가 새벽행을 하고 아침에 하는 것도 제가 2년 정도 한번 저 스스로가 한번
발광 원료가 하고 있어요. 물을 예를 들어서 끓인다고 가정했을 때, 물을 끓인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분이 돼야지 물이 끓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나는 20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3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분 걸려요. 그러면 센 불이 있고, 중불이 있고, 약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20분 만에 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센 불에 달구니까 지금 한 2, 3년 뒤에 내가 지금하고는 또 엄청 달라진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성격상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바빠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2, 3년 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강불에 달갔는데 여러분들은 약불에 달갔는데 2, 3년 뒤에 나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지. 그건 착각. 여러분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약불에다가 끓였을 때는 시간을 더 많이 내가 하면 되고, 누구든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의 단계를 이해를 해야지, 아, 내가 내 페이스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를 하니까 내가 중간에 가다가 좀 더 포기를 하고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 원리를 알면, 자, 1단계가 1층에서 보는 것,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1층에서 보는 겁니다. 1층에서. 내가 1층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 시야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2단계가 되면 2층에서 보는 겁니다. 2층은 조금 낮겠죠. 근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5단계하고, 자, 2층하고 5층은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2층하고 5층은. 5층에서는 큰 길, 작은 길이 좀 보입니다. 이게. 10단계하고 5단계하고 또 차이가 많겠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인데, 저는 지금 2단계에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단계. 앞에는 기본적인 단계를 쌓았고, 그리고 2, 3년 뒤에 제 모습이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거의 뭐 4시쯤 일어나서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단련을 시키고 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될 거라는 확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자신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불의 강도가 내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2년 걸릴 거는 여러분들 4, 5년 걸릴 수도 있고 7, 8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 임계량만 넘어서면, 우리가 2단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임계량만 넘어서면 지금하고는 독서 전하고 독서 후가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디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확연하게 남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 잠깐 5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좀 너무 재미없는 것 같다. 예.